안녕하세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동환기 특강을 맡은 김은남입니다. 자, 이번 자동환기 특강에서는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해설보다는 간략한 설명 및 단어 암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안전보호구가 나오는데요. 자, 안전보호구란 재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작업 전이죠. 작업 전에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바로 안전보호구라고 하고요. 자, 안전보호구의 구비 조건 보시면요. 일단은 착용이 용이해야 되고 사용자에게 편리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호 성능은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보호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이 양호하고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기계 기구 작업 안전을 보시겠는데요. 자, 첫 번째 토크 렌치. 자, 토크 렌치는요, 볼트와 너트를 규정 토크로 풀 때가 아니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자, 해머, 드릴, 연삭 작업 시 장갑을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머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게 되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드릴과 연삭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릴 날 및 연삭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드릴을 끼우는 청렌치라고 있는데 이 청렌치는 꼭 드릴을 끼운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렌치라고 있는데요. 일명 몽키 스패너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몽키 스패너에는 고정조와 조정조가 있는데 이 조정조에 힘이 걸리면은 이 조정조가 파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고정조에 당기는 힘이 가해지도록 해야 되고요.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렌치를 밀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절연 손잡이로 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겠죠. 그냥 그 새로 된 손잡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전기 작업 시 절연 손잡이로 된 드라이버, 절연 손잡이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손잡이로 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의 분류를 보시면요. A급부터 C급, D급으로 A, B, C, D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를 A급 화재라고 그러고요. 타고 재를 남기는 화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그 다음에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B급, C급, D급 같은 경우에는 소화 시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자, B급 같은 경우에는 유류 화재에서는 기름이 물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위에 물 위로 떠가지고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류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감전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급 화재 같은 경우에 금속 화재에서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가스는 폭발성 가스죠. 그렇기 때문에 D급 화재에서도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가연물, 점화원, 산소 요 세 가지죠. 그래서 가, 점, 산 이렇게 첫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자동차 전용 도로 첫 번째 나오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소방차가 있고요. 구급차가 있고 혈액 공급 차량. 그 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런 긴급 자동차들은 항시 우선권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긴급 용무 중일 때만 우선권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요 5분 외워두세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바로 정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서행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고요. 안전 표지에는 요 5가지가 있는데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표지 등이 있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악천후 시 주행 속도를 보시면요. 자, 100분의 20이 있고요. 100분의 50이 있는데요. 일단은 100분의 20부터 살펴보시면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그 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감속을 해야 되고요. 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또는 누면이 얼어붙어서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감속을 해야 된다는 거 암기해 두시고요. 자, 주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보시겠는데요. 우선 주정차 금지 장소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가 바로 주정차 금지 장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그 다음에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또 그 다음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각 사방에서 10m 이내죠. 그 다음에 버스, 여객 자동차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이고, 건널목이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가 될 거고요. 자, 주차 금지 장소도 중요한데요. 터널안, 다리 위, 그 다음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이내의 곳이 주차 금지 장소고요.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차 금지 장소라는 거, 요 두 가지 주정차 금지 장소, 그 다음에 주차 금지 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보시면요. 승차 인원, 그 다음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관해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기준을 넘은 화물이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요, 빨간 헝겊을 달아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빨간 헝겊의 사이즈는 너비 30, 길이 50cm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건설기계 관리법 보시면요. 자, 일단 건설기계 관리법의 목적은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요.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바로 건설기계 관리법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효, 안, 기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의 정의를 보시면요. 자,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자, 여기서 대통령령이죠. 요거를 교통부령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틀리게 되니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형식 보시면요.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해 일정하게 정한 것이 바로 건설기계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이 있는데요. 일단은 건설기계 등록하는 시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자, 시도지사죠. 요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는데요. 이 시도지사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건설기계의 이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건설기계의 재원표, 그리고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도로를 많이 나가가지고 운전하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이 공제에 가입하는 증명 서류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출, 소, 제, 보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변경을 보시면요.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요. 30일 이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0일 이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가가지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번호표를 보시겠는데요. 용도에 따른 등록 번호표가 색깔도 다르고 번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요. 녹색판에 흰색 문자, 그래서 자, 녹, 흰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니까요. 영, 주, 흰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용 같은 경우에는 관, 흰, 검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 번호를 보시면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1001부터 4999까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5001부터
8999, 그 다음에 관용 같은 경우에는 9001부터 9999까지 등록번호판이 매겨진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등록번호표를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등록이 취소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사유가 발생난 날로부터요, 10일 이내, 요거 숫자 중요하죠. 10일 이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 권한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등록번호표도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서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건설기계 사업은 일단 종류별로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를 보시면요, 4가지가 있는데요. 건설기계 대여업,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그 다음에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 예전에 요거는 폐기업이었는데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해체 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이제 대, 정, 매, 해로 외우시면은 문제 맞추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가 있는데요. 일단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자, 요 적성검사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적성검사 이제 기준을 보시겠는데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게 그 시력이 이제 양쪽 눈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 시력이 0.3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건설기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언어 분별력은 80 이상, 시각은 150도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 적성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 10년마다 실시를 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65세가 넘게 되면요, 5년마다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를 한다는 사실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반납이 있는데요. 자,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거는 10일 이내. 아까 면허증 발급 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듯이 반납하는 그 건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자, 반납 사유 같은 경우 보시면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그 다음에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 효, 재,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상 벌칙을 보시면요. 자, 일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자, 이거는 다 등록이 안 된 무등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등록한 건설기계를 조종하거나 그러면은 가장 그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자,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 토지에 버려두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이 외에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도 무면허죠. 예, 무면허 처벌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기관 구조 기본 용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관은 엔진이라고 하죠. 기관은 열기관이고요. 자, 열기관의 뜻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바로 열기관이라고 그러고요. 또 RP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 그래가지고 분당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상사점에서 하사점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행정이라고 그러고요. 자, 사행정 사이클 기간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행정 사이클 기간의 행정 순서는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총 4개의 행정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뤄가지고 된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주요부 보시면요. 실린더 블록이 있는데요. 기관의 기초 구조물이며 내부에는 실린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린더 주위에는요. 냉가스 통로,
물 재킷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일 통로, 오일 재킷이라고도 하고요. 요 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스톤 보시면요. 폭발 행정 시 발생한 팽창 압력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커넥팅 노드를 통해 크랭크 축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부의 링 홈에는 3개에서 4개의 피스톤 링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인데요. 밀봉 작용, 열 전도 작용, 오일 제어 작용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밀, 열, 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 보시면요.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여 외부에 전달하는 장치인데요. 이 크랭크 축 혼자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커넥팅 노드와 함께 그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 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식 디젤 기관 보시면요. 전자제어 디젤이 있는데요. 요건 커먼 레일 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료 계통을 먼저 보시는데요. 연료 공급 순서부터 보실게요. 자, 연료 탱크부터 시작해서 연료 필터, 저압 펌프, 그 다음에 고압 펌프를 거쳐서 커먼 레일, 그 다음에 인젝터로 연료가 공급이 되고요. 자, 연료 공급하는 이제 계통에서 저압하고 고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료 탱크, 저압 펌프, 연료 필터까지는 저압이고요. 그 이후에 고압 펌프부터는 커먼 레일 인젝터까지는 고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먼 레일 기관의 컴퓨터, ECU라 그러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의 약자고요. 입출력 요소를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 입력 요소, 각종 센서가 되겠죠. 센서 및 스위치 신호가 되는데요. 뭐 TPS, 스로틀 포지션 센터 또는 APS, 뭐 악셀레터 포지션 센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 신호가 될 거고요. ECU로. 그 다음에 출력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액추에이터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인젝터가 출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레일 기관에 고압 펌프를 돌려주는 게 있는데요. 이 고압 펌프를 돌려주는 거는 요 캠축이 고압 펌프를 돌려준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 자기 진단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ECU가 엔진의 상태, 연료 소비율, 배기가스, 점화 장치 등의 상태를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자기 진단 기능이라고 하고요. 결함이 발생 시에는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켜 가지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자기 진단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기 및 가급 장치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흡입 장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흡입 공기 내 이물질과 수분 등을 열과하고 그 다음에 흡기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공기청정기가 막히면은 배기색은 흑색, 출력은 저하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연소에 3요소라고 있었죠. 가, 점, 산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가연물, 점화원, 산소. 그래가지고 요 그 연소의 3요소 중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요. 배기색은 흑색이 되고 출력은 저하된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중에서는 이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습식 공기청정기는 엔진 오일이 공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식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건식 공기청정기가 오염이 되면요. 청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에어건이죠. 에어건을 이용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불어내는 방식으로 건식 공기청정기를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가급 장치 보시면요. 가급기는 흡입 공기량을 증대시켜 출력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공기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터보 차저가 있고 슈퍼 차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터보 차저가 출제가 되고요. 터보 차저는 배기 터빈 가급기에서 배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배기의 압력을 이용한 게 배기 터빈이고요. 배기 터빈 가급기에서 터빈 축 베어링은 기관 오일이 급유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보 차저에는 디퓨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퓨저의 역할은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라는 거 꼭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보시면요. 기관의 정상 작동 온도를 65도에서 90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장치고요. 기관의 온도는 실린더 헤드의 물재킷부의 온도를 표시를 한다는 거. 우리 계기판에 나타나는 온도가 이 물재킷부의 온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행식 냉각장치의 구성품을 보시면요. 일단은 압력식 캡, 예, 다른 말로 가압식 캡이라고도 하고요. 라지에이터 캡, 라지에이터 압력식 캡 이렇게도 불리고 있고요. 냉각수의 비등점, 비등점, 비점이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끓는 점. 다 같은 말이고요. 이 비등점을 높여가지고 냉각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압력식 캡을 사용하고요. 이 압력식 캡에는요, 스프링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제 압력 밸브랑 진공 밸브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펌프 같은 경우는 원심식 물펌프를 사용하고요. 이 원심식 물펌프를 돌려주는 것은 크랭크 측의 구동 벨트로 연동해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줘가지고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수온 조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모스탯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서모스타트라고도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65도씨에서 요거는 65도씨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85도씨에서 완전히 개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냉각수 양을 조절하여 냉각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요. 벨로즈형이라고요. 벨로즈형이 아니라 펠릿형. 펠릿형 수온 조절기 사용하는데요. 이 펠릿형 수온 조절기에는 왁스가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활 장치를 보시면요. 윤활 장치의 기능은요. 마찰 및 마모 방지, 그 다음에 기밀 유지, 냉각, 그 다음에 세척, 응력 분산, 방청 작용 등이 있고요. 윤활유의 구비 주권을 보시면요. 일단은 점도 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점도 지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점도 지수가 크다는 말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 반비례 관계죠. 그리고 인하점 및 착하점이 높을 것, 그래야 불이 안 붙을 거고요.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비중과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시켜줘야 엔진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포 발생 및 카본 생성이 적을 것. 자, 그 다음에 윤활 장치, 윤활 방식과 그 다음에 여과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 윤활 방식에는 일단 비산식이 있고요. 이제 주걱으로 퍼서 올려주는 비산식,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해서 압송을 해주는 압송식, 그 다음에 비산식과 압송식을 같이 쓰는 비산 압송식이 있고요. 자, 여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이 있는데 전류식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전량을 필터를 거쳐서 여과를 하고요.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냥 각 윤활부로 공급이 되고 일부는 여과기를 거쳐서 여과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샨트식 같은 경우에는 전류식과 분류식을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SAE 분류라고 있는데요. 윤활유의 점도에 따른 분류고요.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활유의 점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E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는 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동환기 특강 1강을 마치고요. 다음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